요즘 들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소문나고 있는 과일, 바로 레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상상만 해도 이 입안에 침이 고이는 그 새콤한 맛 덕분에 레몬을 드시면 아이셔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작은 노란 과일이 우리 몸속에 숨은 이 상큼함 그 이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해낸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비타민 C가 많다는 건 이미 귀에 못이 바시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레몬은 비타민 C 한 가지만으로 강한 게 아니에요. 구연산이나 헤스페리딘 같은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 칼륨,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까지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서 한 알만 제대로 드셔도 간이나 콩팥, 혈관, 심지어 피부와 관절까지 전신을 두루 돕는 이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우리 같은 중장년층은 몸속 해독, 배설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레몬은 간과 신장이 해야 할 중화 배출 작업을 덜어주어 피로를 줄이고 노폐물까지 깨끗이 씻어준다는 점이 큰 강점이에요. 먼저 레몬의 대표 성분인 비타민 C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시중에 파는 알약이나 캡슐도 굉장히 많지만 자연 속 비타민 C는 이 합성한 것보다 체내 흡수율과 항산화력이 훨씬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과육과 껍질 사이의 하얀 속껍질, 그리고 껍질 표면에 붙은 이 노란 층까지 통째로 먹어주면 단순히 비타민 C만 보충하는 게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가 이 시너지로 작용해서 활성산소를 잡고 세포 재생을 촉진해주죠. 그 결과 피부톤이 맑아지고 잔주름이 덜 보이고 만성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도 완화되는 사례가 많아요.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니 이 관절통, 잇몸출혈,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또 레몬이 칼륨이 풍부하다는 점도 꼭 한번 기억해 두세요. 칼륨은 몸속에 과도한 나트륨을 잡아서 배출하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고 부종을 빼주는 데 좋아요. 고혈압이나 심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짜게 드신 날 저녁에 레몬 반 개짜리 따뜻한 레몬수 한 잔만 챙겨도 다음날 손발 붓기가 확실히 덜하다고들 말씀하세요. 칼륨과 함께 들어있는 구연산은 칼슘이 요로나 담낭, 신장에 뭉쳐서 결석으로 굳어버리는 걸 막아주죠. 또 칼슘이 모자라서 돌이 생긴다는 오해도 있는데 사실은 소변 속 칼슘이 흘러나오면서 엉겨붙지 않도록 구연산이 중간에서 잡아당겨 녹여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결석, 담낭결석, 요로결석을 경험하였던 분들한테 특히 또 권장되는 과일이 바로 레몬이에요. 식이섬유인 펙틴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레몬의 하얀 속껍질에 유난히 많은 이 펙틴은 장벽에 달라붙어 독소를 흡착하고 배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해요. 게다가 음식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방지하죠. 당뇨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걱정이신 분들은 식사 약 30분 전에 미지근한 레몬수 한 잔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이 레몬 속 헤스페리딘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당뇨 예방과 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레몬을 마음껏 먹어도 되겠네 하실 수가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탈이 나듯 레몬에도 주의점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자극이죠. 위산과다,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등이 있으신 분이 공복에 과도하게 신 레몬을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원물을 씹어 삼키기보다는 따뜻한 물 200ml에 레몬즙 3분의 1 분량 정도만 짜서 드시면서 단계적으로 양을 한번 늘려보세요. 위장이 어느 정도 적응되면 과육까지 갈아 넣은 스무디, 나중에는 껍질째 얇게 썰어 샐러드 토핑으로 올려 드시도록 조금씩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겠죠. 또 하나 치아 보호도 중요해요. 구연산이 이 치아 에나멜을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레몬수나 레몬 스무디를 드신 뒤에는 한 모금의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해서 치아와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 당뇨 때문에 단맛이 부족하다고 설탕이나 시럽, 꿀을 타면 혈당 관리 효과가 무력화가 되겠죠. 단맛을 원하실 때는 혈당 상승이 적은 스테비아나 꿀이나 에리스톨 같은 대체 감미료를 아주 그나마 조금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낫겠죠. 레몬과 궁합이 나쁜 음식도 있어요. 첫째는 정제 탄수화물이 가득한 달콤한 빵, 케이크 같은 디저트류예요. 신맛을 덜 느끼려고 단 음식을 곁들여 먹으면 혈당이 급등하고 레몬의 당 조절 장점이 사라져요. 둘째는 위산 분비를 지나치게 촉진하는 커피나 탄산음료와 함께 드시면 속쓰림이 2배로 올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고단백 고지방 식사 직후에 곧바로 레몬을 대량 섭취하면은 단백질 소화 과정이 꼬여서 더부룩함이 길게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메뉴를 드신 날에는 레몬을 식후에 약 2-3시간 뒤에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조금씩 섭취하는 편이 좋겠죠. 반대로 레몬과 함께 드시면 좋은 짝꿍 음식도 당연히 있겠죠. 대표적으로 생강이 있어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레몬의 비타민 C나 구연산이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잡아줘서 위도 편안해져요. 따뜻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와 얇게 썬 생강 2-3쪽을 넣고 5분 정도 우려서 아침 공복에 한번 드셔보세요. 두 번째로 계피가루를 소량 넣은 레몬수가 혈당 조절에도 탁월해요. 계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도 알려져 있죠.
다만 계피는 하루 약 반 작은술 이내로만 넣으셔야지 간에 부담이 없겠죠. 또 다른 짝꿍으로는 녹차를 권해드려요. 따뜻한 녹차에 레몬즙을 조금 섞으면 카테킨과 비타민C가 만나 항산화력이 배가 돼요.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내장 지방 분해를 촉진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니까 점심 식사 후에 디저트 대신 이 한 컵으로 한번 즐겨보세요. 자, 이제 실제로 레몬을 먹는 방법을 이 생활 속으로 한번 끌어와 볼게요. 첫 단계는 착즙 레몬수예요. 레몬 반 개 또는 한 개를 손으로 펌프형 레몬짜개에 눌러서 즙을 낸 뒤에 미지근한 물 200에서 250ml에 타서 아침 공복에 천천히 드세요. 이때 껍질 속 하얀 부분을 가위로 조금 잘라 넣으면 팩틴이 더해져 장 청소 효과가 또 좋아져요. 두 번째 단계는 통째 갈아 마시는 레몬 스무디예요. 껍질 포함 한 개, 씨만 빼고 얼음이랑 물 바나나 반 개나 당근 몇 조각을 함께 넣어서 한번 갈아보세요. 바나나나 당근의 자연 단맛이 신맛을 우려뜨려서 맛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위가 약한 분들은 바나나 당근을 먼저 적응한 뒤에 레몬을 뒤섞어 가는 식으로 천천히 넓혀 가시는 게 안전하고, 세 번째 단계는 생레몬 슬라이스예요. 잘 씻은 레몬을 동전 두께로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생선구이, 닭가슴살, 스테이크 위에 올리거나 물병 속에 조금 띄워두고 하루 종일 조금씩 우려 마셔보세요. 이렇게 슬라이스로 섭취하면 껍질 속 상기 성분 이 리모넨까지 흡수돼서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돼요. 네 번째로 레몬 껍질을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기를 추천드려요. 레몬 껍질을 잘게 썰어서 약 23일 정도 햇볕에 말린 뒤에 밀폐에 보관해 주시고, 감기 기운이 오거나 목이 칼칼할 때 마른 레몬 껍질 한 줌을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서 꿀 조금만 넣어서 드시면 또 세균 감염 억제나 기침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하는 궁금증이 남겠죠.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레몬 원물 1개 정도면 충분해요. 위가 약하거나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 개에서 시작해 주세요. 간혹 레몬이 몸에 좋다니까 3, 4개씩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과하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장이나 위장이 약간 견디지 못해서 설사나 복통, 속쓰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1일 최대 1개 원칙을 지키되, 신장 투석 중이거나 칼륨 배설이 어려운 또 만성 신부전 환자라면 주치의와 꼭 상의하신 뒤에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레몬을 고를 때도 요령이 있어요. 겉껍질이 지나치게 반질반질하면 왁스 코팅일 수가 있으므로 가능한 친환경 표시가 있거나 껍질이 은은하게 윤나는 정도의 신선한 것,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하고 껍질이 얇아 보이는 것을 고르세요. 농약이 걱정될 때는 굵은 소금이나 식초물에 약 1, 2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면 또 잔류물질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겠죠. 레몬을 먹는 시간을 살짝 달리해서 또 얻을 수 있는 특별 효과도 알려드릴게요. 상쾌한 아침을 원하신다면 잠에서 막 깬 공복에 미지근한 레몬수 한 잔으로 장을 한번 깨워주세요. 식전 30분의 레몬수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해 당뇨나 대사증후군 관리에 좋아요. 저녁 늦게는 부은발이 고민이신 분들은 취침 전 2시간 전에 따뜻한 레몬수에 계피가루 한 꼬집 넣어서 드셔보세요. 칼륨과 계피의 이뇨 혈관 확장 효과로 밤새 붓기가 빠지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또 운동 전에 레몬수 한 잔을 드시면 항산화 효과 덕분에 근육 손상과 피로감도 줄일 수가 있겠죠. 레몬은 간 해독이나 신장 결석 예방, 혈압, 혈당 조절, 피부, 관절, 면역 개선까지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역할을 하지만 위장과 치아에는 자극이 될 수가 있으니 하루 1개 이하 단계별로 늘려가며 드시는 것이 안전하고, 빵이나 커피, 기름진 식사 직후엔 피하시고, 생강, 계피, 녹차 같은 좋은 친구들과 짝지어 섭취하면 효과가 또 배가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껍질 속 하얀 부분은 버리지 말고 가능한 통째로 섭취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자연에서 온 레몬의 힘을 일주일만 꾸준히 한번 경험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가 가벼워지고 또 눈의 피로가 줄고 화장대 거울 속 내 얼굴이 또 환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늘 곁에 두고 먹으면서도 진가를 다 알지 못했던 착한 음식 감자 이야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밥상에 자주 오르지만 그냥 배 채우는 탄수화물 아니야? 하고 지나치기 쉬웠죠. 사실 감자는 세계 4대 주식 작물로 꼽힐 만큼 아주 훌륭한 식량이면서도 이제껏 밝혀진 연구를 꼼꼼히 살펴보면 혈관부터 뼈, 근육, 피부, 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팔방미인 식품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해마다 1%씩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과 미네랄 관리가 필수인데요. 감자는 이 부분에서도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감자의 숨은 효능, 제대로 맛과 영양을 살리는 조리법, 드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안전수칙, 그리고 함께 먹어야 더 좋은 식재료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 메모지 꺼내 두시고 편안히 들어주세요. 먼저 감자 한 알에 어떤 영양이 들어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중간 크기 감자 한 개 약 150g에는 열량이 고작 110kcal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대신 수분이
80% 이상이라 갈증 해소에도 좋고 비타민C가 약 27mg이나 들어있어서 하루 필요량의 약 30%를 충당해줍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감자 속에 있는 비타민C는 전분이 둘러싸서 보호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삶거나 찌워도 손실이 비교적 적습니다. 덕분에 피부와 잇몸, 혈관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주름이나 출혈 또 잇몸 붓기를 예방해주고 철분 흡수를 도와서 빈혈 개선에도 힘을 보태줍니다. 감자 껍질과 바로 밑에 과육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이 아주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노화를 막아주고 몸속의 과산화지제를 줄여서 피부 탄력과 주름 관리 또 심장질환 예방 그리고 암세포 억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은 분, 혈당이 들쑥날쑥한 분, 살이 잘 찌는 체질이신 분에게 아주 꼭 필요한 자연 항산화제가 되겠죠. 감자 한 개에는 바나나 한 개보다 많은 칼륨이 숨어 있는데요.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서 혈압을 부드럽게 낮춰주고 다리 부종과 경련을 완화해줍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은 아침에 쪄서 껍질째 드신 감자 한 개가 아주 훌륭한 칼륨 보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그네슘도 하루 권장량의 약 10%가량이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과 심장 박동 안정에도 한몫을 해주죠. 단백질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감자 100g의 단백질 함량은 약 2g 남짓이지만 질이 뛰어나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구에서 흡수율 그리고 아미노산의 균형을 따져서 100점을 넘으면 최고급 단백질이라 불렀었는데 달걀, 카제인과 함께 감자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캐나다 연구도 감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근육 합성이 더 빨랐다는 결과를 내놓았죠. 날마다 달걀 한두 개와 껍질째 찐 감자 한두 개를 같이 드시면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받아서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힘찬 일상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먹어야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감자를 조리할 때 효능 변화가 큰 영양소가 바로 클로로겐산입니다. 생감자 껍질 1g엔 1mg 정도 들어있는데 삶으면 0.6mg으로 줄어들고 찌면 오히려 1.6mm까지 늘어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찌는 과정에서 효소의 활성이 살아나고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구울 때는 약 200도씨 이상 고온을 오래 가해서 폴리페놀이 대부분 파괴가 되고 튀기면 기름과 열이 만나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찐 감자가 영양 보존율 1등입니다. 찔 때는 찜통 뚜껑에 물방울이 다시 떨어져서 과육이 물러지지 않도록 면포를 한 겹 덮어주시면 식감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생감자즙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위궤양, 위염이 잦은 분은 공복에 생감자즙을 한 컵 마시면 위산 과다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요령은 간단한데요. 깨끗이 씻어서 싹과 녹색의 껍질을 잘 도려낸 감자 반 개를 사과 조각 그리고 비트 조각과 함께 믹서에 넣고 물을 반 컵 정도를 부어서 곱게 갈아주시면 바로 완성이 됩니다. 다만 감자가 찬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배가 찬 분들이나 평소 장 트러블이 잦은 분은 한 번에 종이컵 절반 정도의 양만 드시고 따뜻한 물이나 여기에 생강차를 곁들이시면 속이 편안하실 겁니다. 감자는 글루텐이 없어서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혈당 걱정이 있는 분은 양 조절이 중요한데요. 감자 자체의 혈당 지수는 밥보다는 약간 낮지만 익히는 방식이 이 당의 수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운 감자나 말랑하게 삶은 감자는 전분이 노화되지 않아서 혈당을 빨리 올릴 수가 있습니다. 껍질째 찐 뒤에 식혀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찐 뒤에 식혔다가 다시 살짝 데워 먹기 방법을 권합니다. 감자만 단독으로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삶은 달걀, 그릭 요거트, 삶은 콩과 한 접시에 담아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챙기시면 혈당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감자 먹을 때 주의사항도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감자의 싹과 녹색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알칼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열을 가해도 쉽게 분해되지가 않아서 이걸 드시게 되면 메스꺼움, 설사, 두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려내고 드셔야 합니다. 겉이 주름지고 물렁한 감자, 흠집이 깊거나 곰팡이가 핀 감자, 그리고 빛에 노출이 돼서 군데군데 초록빛이 도는 감자는 과감하게 버리시길 권합니다. 만성 신장질환으로 칼륨 제한을 받으시는 분은 한 번에 작은 감자 반 개 정도만 드시고 드시기 전에 물에 얇게 썰어서 약 30분 이상 담가 칼륨을 일부 빼내는 방법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맞는 음식도 여러 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달걀과의 궁합은 근육과 뼈 건강에 최고이고 김치, 된장, 청국장처럼 발효된 짠 음식을 곁들이면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짠맛의 부담을 낮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븐 대신에 에어프라이어에 껍질째 반으로 썬 감자와 양파, 버섯을 넣고 180도에서 10분 정도만 돌려도 소금에 절인 듯한 감칠맛이 살아나는데, 여기에 마늘, 파슬리,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주시면 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찐 감자를 으깨서 요구르트 대신에 무지방 그릭 요거트, 아보카도와 함께 섞으면 마요네즈 없이도 아주 고소한 감자 샐러드를 즐길 수가 있으니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는 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아침에 식욕이 없을 때 밥 대신 껍질째 찐 감자 두세 조각과 삶은 달걀, 견과류 한 줌, 따뜻한 두유 한 컵을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점심에 과식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감자를 너무 늦게 많이 드시면 칼륨, 수분 때문에 밤새 소변이 잦아질 수가 있어서 오후 6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는 양파나 버섯, 브로콜리 같은 가벼운 채소로 마무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 치아가 약해서 딱딱한 껍질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껍질째 찐 뒤에 껍질 부분을 포크로 눌러서 으깨면 껍질이 아주 잘게 부서져서 치아가 약해도 씹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믹서에 갈 때는 껍질째 넣으셔야지 항산화 성분을 오롯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보관 요령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빛을 만나면 바로 싹이 나고 초록빛이 돌기 시작하니까 서늘하고 통풍이 되는 어두운 곳에 두셔야 합니다. 양파와 같이 두면 수분을 빼앗겨서 금세 쭈글쭈글해지니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 신문지에 싸서 상온 5에서 10도 정도 장소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의 야채칸은 너무 차가워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 단맛이 변하고 조리 시에 갈색이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루 얼마를 먹는 게 좋을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신장 문제가 없는 성인이라면 소주잔 크기의 작은 감자 기준 두세 개, 중간 감자라면 한두 개 정도면 비타민C와 칼륨, 클로로겐산을 충분히 챙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한 끼에 중간 감자 반 개로 시작해서 혈당 반응을 살피면서 양을 조절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생즙으로 드실 때는 하루 2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자는 열량은 낮지만 비타민C, 클로로겐산, 칼륨, 마그네슘, 고급 단백질을 두루 지닌 고마운 식품입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쪄서 드시면 영양 손실이 최소이고, 달걀, 김치, 발효식품, 견과류와 같이 드시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싹이 난 부분과 녹색 껍질은 꼭 도려내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줄여서 드시면 좋고요. 찬 성질 때문에 배가 약한 분은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속이 편안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올 가을부터는 감자를 그냥 반찬이 아니라 근육과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영양 파트너로 한번 삼아보세요. 부추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 좋은지, 식탁에서 다른 재료와 또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혹시 약을 드시는데 부추가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이 또 앞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추의 대표 효능부터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 음식과 꺼려야 할 궁합, 섭취할 때 주의사항,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보관 비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시장에서 부추를 사오셔도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부추는 예로부터 간의 채소로 불리며 이 인삼부럽지 않은 보양 채소로 인정받아왔어요. 부추 특유의 그 알싸한 향은 황화 아릴이라는 유황 화합물에서 나오는데, 이 성분이 간에서 해독 효소를 자극하고 피 속에서 찌꺼기를 녹이고 위와 장의 운동을 살려 음식물이 더부룩하게 머무는 시간을 줄여줘요. 더불어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면역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고 눈의 망막도 보호할 수 있죠. 비타민 C와 E도 고르게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잡아주니 노화 속도도 느려지고 손발저림이나 수족냉증처럼 혈액순환 때문에 막혀 나타나는 증상도 서서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칼륨 함량은 시금치보다는 높아서 몸속 나트륨을 잡아 빼니 혈압 조절에 또 도움을 주고, 이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쓸어내려서 변비 예방에도 안성맞춤이겠죠.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를 만나면 얻는 이득이 또 배가 돼요. 두부 속 이소플라본은 뼈에서 빠져나가려는 칼슘을 붙잡아서 골다공증도 예방시키고, 콩 단백질과 부추의 황화아릴이 손을 잡으면 근육 합성을 도우면서도 혈관 안쪽에 들러붙은 LDL 콜레스테롤을 부드럽게 또 씻어내려주죠. 게다가 이 두부의 많은 엽산은 혈관 파괴물질 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바꿔 독성을 또 없애주는 효과도 있고, 고혈압이나 뇌졸중 치매까지 한꺼번에 예방하는 든든한 후원군이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부는 몸이 차가운 성질이라 속이 냉한 분이 많이 드시면 설사를 부를 수가 있는데, 부추가 따뜻한 기운으로 찬 성질을 눌러주니 이 배탈 걱정은 또 덜어주겠죠. 실제로 부추를 잘게 썰어서 물기를 뺀 두부, 달걀, 그리고 부침가루와 섞어서 7cm 정도로 납작하게 지져내면 부추 두부전이 완성이 되는데, 기름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쓰면 오메가3까지 챙겨 또 금상첨화가 되겠죠. 사과와의 만남도 빼놓을 수가 없죠. 사과는 비타민C나 폴리페놀, 수용성 섬유, 펙틴 덩어리인데, 부추의
비타민 A랑 E와 함께 같이 들어가면 항산화 능력과 장 해독 속도가 또 눈에 띄게 올라가요. 특히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당뇨 관리에도 좋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대장암 예방 효과도 커지겠죠. 방법은 간단해요. 부추 약 30g과 껍질째 씻어 씨만 뺀 사과 약 3분의 2조각, 물 150ml, 올리브유 한 큰술을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서 이제 부추, 사과 주스를 만드세요. 새벽 공복에 한 잔 드시면 속이 또 편안해지고 아침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서 체중 조절까지 덤으로 얻으실 거예요. 돼지고기와도 또 찰떡궁합인데 부추의 알리신은 돼지고기 안에 비타민 B1, 티아민 성분의 흡수를 4배에서 5배나 끌어올려서 피로를 훨씬 더 빨리 풀어줘요. 돼지고기가 원래 차가운 성질이라서 속이 냉한 분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부추가 따뜻한 기운으로 균형을 잡아주니 소화가 잘 되고 이 더부룩함도 적어요. 드실 때는 기름기를 뺀 앞다리살이나 안심으로 수육을 삶아 부추, 양파, 식초, 참기름으로 만든 상큼한 부추 겉절이를 한번 곁들여 보세요. 고기의 잡내는 사라지고 이 씹을수록 달큰한 향이 올라와서 젓가락을 부르는 반찬이 돼요. 브로콜리와 부추를 또 한 그릇에 담으면 눈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어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이 설포라판 성분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비타민 C나 E, 베타카로틴도 부추 못지않게 많은데 이 두 재료를 같이 데쳐서 간장이나 식초, 참기름 소스에 살살 묻혀놓으면 삼색 채소가 어우러진 건강 무침이 되죠. 비타민 A랑 C랑 E가 한꺼번에 들어갈 때 서로의 산화를 막아 흡수가 배가 되니 망막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확실히 또 눌러줄 수가 있고 황반병선이나 안구건조, 야맹증 즉 위험을 낮추는데도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부추는 따뜻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아 얼굴이 자주 붉고 입안이 잘 헐거나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과량으로 드시면 오히려 두통이나 어깨 결림, 가슴 답답한 증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루 섭취 적정량은 이 생부추 기준 70에서 80g, 데친 부추는 약 100g 안팎이면 충분하고 또 칼륨이 많아서 만성 신장 질환으로 추석 중이거나 고칼륨혈증 위험이 있는 분은 갑자기 하루 큰 한 단씩 드시기보다는 두세 줄기 정도로 조금씩 양을 늘리면서 우리 혈중 칼륨 수치를 체크하셔야 돼요. 혈압약, 특히 칼슘 기량제나 ACE 억제제를 드시는 분은 일시적으로 저혈압이 올 수가 있으니 공복 과식은 피하시고 꼭 식사와 함께 나눠 드시는 게 좋겠죠. 부추와 소고기는 가능한 따로 드시는 편이 또 안전해요. 두 재료 모두 따뜻한 속성을 가져서 함께 드시면 열 에너지가 또 과하게 몰려서 사람마다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 소고기의 흡수율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또 부추 특유의 황화릴 향이 강해서 어패류의 신선한 풍미와 부딪히면 약간 씁쓸한 맛이 돌 수 있으니 회나 생굴, 새우젓처럼 날것 해산물과 곁들일 때는 양을 조금만 사용하거나 대신에 실파나 미나리를 써서 향을 부드럽게 잡아주면 좋겠죠.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보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추는 잎이 얇아서 수분이 날아가면 금세 풀이 눅눅해져요. 또 영양도 내려가요. 장을 보고 오신 날 즉시 밑동의 흙만 살짝 잘라내서 차가운 물에 20초 정도 흔들어 씻은 다음 밑동 약 1cm가량만 물기가 남도록 키친타월로 톡톡 찍어줘요. 그 뒤에 젖지 않은 새 키친타월 한 장을 펼쳐서 부추를 가지런히 올리고 끝에서부터 돌돌 말아주세요. 마지막에 밑동 쪽이 아래로 가도록 세워서 지퍼백에 넣고 냉장고 문 안쪽이 아니라 야채 칸 안쪽 깊숙이 세워두시면 일주일 정도 지나도 시들시들해지지 않고 연초록빛을 유지해요. 만약 오래 두고 드셔야 되면 깨끗이 씻어 약 4cm 정도 길이로 썰어서 물기를 제거한 뒤 살짝 데쳐서 한 끼 분량으로 지퍼백에 나눠서 냉동하면 3주까지는 비타민 손실이 적다고 해요. 해동은 냉장고 안에서 천천히 하시고 또는 바로 볶음팬에 넣어 가열하시면 색도 맛도 크게 변하지가 않죠. 나이가 들면서 약을 이것저것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당뇨약 중에 설포닐 우레아 계열이나 인슐린을 쓰시는 경우 부추 자체가 혈당 상승을 늦춰주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약을 그대로 쓰면 빈혈, 떨림, 저혈당 이런 증상이 또 올 수가 있어요. 또한 와파림류의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비타민 K 함량이 높은 부추를 한꺼번에 여러 장씩 부추전에 넣어서 매일 반복적으로 드실 경우에는 그 수치가 변할 수 있으니 주 2, 3회나 한 장씩 나눠 드시고 담당 의사와도 미리 상의하시면 또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이제 간단하면서도 효과 확실한 일주일 부추 건강 캘린더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월요일 아침은 부추 사과주스 반컵에, 점심은 현미밥 반 공기에 부추 된장국, 저녁은 부추 두부전 2장, 화요일은 점심을 건너뛰고 대신 부추 브로콜리 무침을 넉넉히 만들어서 고구마찜 반 개와 함께 드시면 또 포만감이 오래가겠죠. 수요일 저녁에는 돼지고기 수육에 부추 양파 겉절이를 곁들이고 목요일 아침에는 부추 바나나 요거트를 넣은 스무디로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해 보시고 금요일 점심은 보리밥 위에 부추나물을 듬뿍 얹은 비빔밥, 토요일에는 된장이랑 청양고추 살짝 넣어 끓인 부추 해장국으로 속을 달래고 일요일 저녁은 데친 부추와 삶은 달걀을 곁들인 오리 훈제 샐러드로 한 주를 정리해 보시면 부추의 다양한 얼굴을 지루하지 않게 즐기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새벽에 부추전을 부쳐서 바삭바삭하게 유지하는 작은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반죽에 찬 소주 한 큰술을 한번 넣어보세요.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전 부침 속 수분을 조금
조금 빼주기에 훨씬 바삭하고 오래 두어도 눅눅해지지 않아요. 또 남은 전은 한 장씩 유산지로 분리해서 얇게 쌓아 냉동했다가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중약불 후라이팬에 다시 구우면 첫날 그 맛 그대로 살아나죠. 부추는 값도 싸고 손질도 쉽고 냉장고에만 잘 세워두면 일주일 내내 싱싱해요. 혈관이나 간이나 그리고 눈, 장, 뼈를 고루 돌보는 천연 영양제라고 생각하시고 매일 식탁에서 한번 챙겨 드시길 권해요. 혈압계, 혈당계, 소변검사표 숫자가 달라질 때 부추 한 단의 힘을 몸소 한번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동맥이 막히는 과정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나빠져서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혈관 안쪽 벽에 상처와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임시 반창고처럼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붙여서 메우려고 합니다. 상처가 빨리 아물면 문제가 없지만 이 염증이 오래가면 그 반창고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길을 좁혀버리게 되죠. 이때 우리가 아는 양파의 힘이 바로 여기서 빛이 납니다. 매운맛, 눈물의 주범인 황화아릴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피가 엉겨서 혈전이 되려는 걸 완만하게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또 양파의 대표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은 나쁜 LDL이 산화가 돼서 벽에 달라붙는 과정을 막아주고 모세혈관 벽을 탄탄하게 받쳐줍니다. 그래서 혈압이 들쭉날쭉하다, 손발이 저린다, 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와 같은 혈관 시그널이 잦은 분께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단순히 혈관뿐만이 아닌데요. 퀘르세틴과 이 황성분은 혈당에도 좋습니다. 밥을 먹으면 당분이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인슐린이 근육과 간세포의 문을 열어서 당을 받아들이게 하죠. 이 양파의 성분은 문 여는 신호를 또렷하게 도와주어서 당이 더 원활하게 세포로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양파 자체의 혈당 지수가 낮고 또 식이섬유도 꽤 있어서 밥과 반찬 사이에서 이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을 완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밥 반 공기만 먹어도 140이 수치가 넘는다는 분이 양파를 반 개에서 한 개를 꾸준히 곁들이고 약 두세 달이 지나면 공복 혈당이 한 칸에서 두 칸 정도 내려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물론 약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식사 속의 양파가 혈당 관리의 보조선수로서 꽤 믿을만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면역과 항염 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퀘르세틴은 활성산소가 세포를 마구 긁어대는 것을 진정시킬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는 계절만 바뀌면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오래가, 이런 분들은 양파, 마늘, 생강을 자잘하게 다진 다음에 국이나 볶음, 달걀찜에다가 티스푼으로 슬쩍씩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기침 날 때 따끈한 양파차가 예전부터 민간요법으로 내려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죠. 만약에 익히면 영양소가 다 날아가나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 조리법을 고르면 되는데요. 퀘르세틴은 열에 비교적 강해서 찌거나 또 살짝 볶는 정도로는 큰 손실은 없습니다. 대신에 양파를 너무 오래, 너무 세게 볶아서 단맛을 짜내듯이 카라멜라이징하면 당이 농축이 되어서 당뇨가 있는 분에게는 이 양이 좀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생양파를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황성분이 위산을 자극해서 약간 더부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의 세기와 또 시간 그리고 목적만 꼭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 이제 양파를 몸에 이롭게 먹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루 권장량입니다. 일반 성인은 생양파 기준으로 하루 약 70에서 120g 정도가 적당한데요.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처음에는 약 30에서 50g 정도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칼집을 내서 10분 동안 짧게 헹구는 요령이 있습니다. 양파를 세로 결로 얇게 썬 뒤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이 매운 성분이 날아가고 효소의 작용이 일어나서 위 자극이 줄어듭니다. 이후에 찬물에 2-3분 정도 재빨리 헹구면 매운맛이 훨씬 순해지고 생으로 드시기도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찌기와 빠른 데치기인데요. 찜기에 겹겹이 올려서 5에서 7분만 살짝 찝니다. 물에 푹 삶는 것보다 영양 손실이 훨씬 적고 소화가 편하고요. 전자레인지를 쓰실 때는 한입 크기로 떼어서 유리 용기에다 담고 물 한 숟갈 또 랩을 덮어서 약 2-3분 정도 돌리면 끝인데요. 이렇게 쪄낸 양파는 된장에 찍거나 참깨나 들기름 그리고 소금 한 꼬집만 더해도 훌륭한 반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 끄고 마무리 한 숟갈인데요. 양파 볶음이나 잡채처럼 불에 닿는 요리는 다른 기름으로 아주 짧게 볶고
불을 끈 뒤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작은 술로 한 번 정도만 둘러서 섞어주세요. 양파의 항산화 효과는 살리고 들기름의 혈중 지질 개선 효과까지 더해져서 아주 혈관 친화적인 접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스와 스무디는 짧게 데친 뒤에 갈아주시는 겁니다. 생양파 특유의 자극을 줄이면서도 성분을 챙겨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데친 양파를 4분의 1에서 2분의 1개, 사과를 반 개 정도, 여기에 당근 4분의 1개, 물을 200ml 정도를 넣어주시고요. 혹시 당뇨가 있으면 과일의 양을 조금 줄이거나 사과 대신에 토마토로 바꿔서 당의 부담을 낮추는 센스도 필요하겠죠. 이 양파즙 제품은 한 포에 당과 칼륨이 생각보다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나 혹은 신장이 민감하신 분이면 반포 이하 정도부터 해서 가능하면 껍질차 그리고 샐러드를 합친 조합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껍질의 100% 활용법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흑살보다는 껍질의 10배 정도, 많게는 한 30배 가까이 들어있는데요. 속이 비치듯이 반투명한 겉껍질을 쓰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 전에는 반드시 세척을 하셔야 하고요. 겉껍질을 벗겨서 식초 몇 방울을 푼 물에다가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비벼서 헹궈주시고 마른 행주로 닦아서 그늘에서 하루를 말립니다. 차와 육수 끓이는 건 아주 간단한데요. 껍질 한 줌에 물 1리터를 붓고 센 불에서 약 15분, 그리고 약불에서 20분 정도, 그리고 불을 끄고 30분 정도 뜸을 들이면 됩니다. 진한 호박색이 돌면 잘 우러난 걸로 보시면 되고요. 하루에 아침 저녁에 컵으로 한 2잔 정도, 한 번에 약 150에서 200ml 정도를 드시면 적당합니다. 또 멸치와 다시마와 함께 육수를 내면 된장국이나 미역국이 한층 맛이 깊어지고요. 껍질 속에 좋은 성분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양파와 찰떡궁합이 되는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특히 이 알파레놀린산이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낮춰주면서 양파의 황화알이 간에서 지방 대사를 촉진하게 됩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볶거나 끓이는 과정이 끝난 뒤에 불을 끈 상태에서 한 스푼 정도 두르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토마토인데요. 라이코펜과 퀘르세틴은 서로 다른 경로로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를 억제하게 됩니다. 양파를 올리브유에 먼저 천천히 볶아서 단맛을 끌어낸 다음에 토마토, 가지, 파프리카를 넣고 살짝 볶아주시면 혈관에 정말 좋은 반찬이 완성이 됩니다. 냉장하시면 한 3일 정도, 냉동하면 약 2주 정도까지 보존이 되니까 한 번에 넉넉히 만들어 놓고 나눠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사과인데요. 비타민C와 이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퀘르세틴의 장 흡수를 높여주고 장내 유익균 먹이가 돼서 배변도 수월하게 해줍니다. 사과 반 개에다가 생양파 4분의 1개, 그리고 레몬즙, 올리브유, 들깨가루를 넣고 버무려 주시면 양파 라떼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고기 반찬에 기름기를 싹 잡아주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네 번째는 마늘과 생강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알리신과 이 진저롤이 각각의 항균, 항염 작용을 해서 감기나 기관지염에 자주 걸리는 어르신께 아주 좋은 면역 강화 삼총사가 되는 것이고요. 양파, 마늘, 생강을 동일한 비율로 다진 다음에 체에 걸러서 물기를 빼고 들기름에 약간 볶아두면 볶음밥, 국이나 달걀찜 같은 어디든 넣을 수 있는 수제 마늘 양파 페이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양파와 함께 드시면 안 좋은 음식들도 물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탕이 잔뜩 들어간 양파 절임은 이 양파의 혈당과 혈관의 이점을 거의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새콤달콤을 원하시면 설탕 대신에 사과즙이나 레몬즙을 쓰고 소금과 식초는 반만 줄여도 충분히 맛이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 치즈와 한 그릇에 잔뜩 얹는 조합은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에게는 설사나 복부 팽만감을 만들 수가 있어서 좋지가 않고요. 세 번째는 기름이 많은 튀김이나 탕수육과 함께 양파를 좀 과하게 먹는 습관인데요. 총 열량과 지방의 과다로 혈관의 득보다 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라멜라이징한 오래 볶은 양파는 향은 좋지만 당이 응축이 되기 때문에 당뇨나 지방간이 있는 분은 이 양과 빈도를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르는 방법과 보관도 중요하겠죠. 양파를 고를 때는 첫 번째로는 손에 들었을 때 좀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 겉껍질이 마르고 광택이 있는 것을 고르시고, 그리고 뿌리나 목 부분이 마르고 싹이 트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고요. 또 곰팡이 자국이나 물렁한 부분이 없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혹시 혈관 건강을 더 챙기고 싶다면 자색 양파, 보라 색깔의 양파를 한 번씩 섞어 보세요. 겉껍질 쪽에 퀘르세틴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보관은 통째로 서늘하고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다가 망대에 매달아 두시면 약 3, 4주 정도는
괜찮습니다. 감자나 사과처럼 에틸렌 가스를 내는 식재료와 함께 두면 빨리 싹이 나기 때문에 따로 두셔야 하고요. 이미 혹시 썰어 놓은 양파는 자른 면이 공기에 닿지 않게끔 랩이나 이 실리콘 커버로 밀봉을 해서 종이 타월을 깔은 다음에 냉장 채소칸에 약 2-3일 정도 이내로 두시고, 혹시 많이 남으면 잘게 다져서 팬에 물 없이 살짝만 볶아서 수분만 날린 뒤에 한 숟갈씩 소분 냉동하면 2-3주 정도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껍질은 깨끗이 말려서 지퍼백에 넣어서 김치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서 약 6개월까지도 무난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로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은 생양파를 과하게 늘리면 멍이나 코피가 잦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생양파 50g, 익힌 양파를 포함해서 총량은 약 150g 정도로 시작해 보시고 몸의 반응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염이나 역류가 심하거나 담낭이나 췌장이 약한 분들은 생양파는 아주 소량부터 쪄서 부드럽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껍질 차나 즙, 또 농축액은 칼륨이 높아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약간의 양 조절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양파는 프룩탄이라는 발효성의 탄수화물이 많아서 장이 예민한 분은 가스가 차고 복부에 팽만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잘 다져서 오래 볶거나 양파를 통째로 넣고 끓였다가 건져낸 향만 내는 방법을 써보셔도 좋습니다. 알레르기는 좀 드물지만 혹시 입술에 가려움이나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중단하고 병원에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시중에 이 양파즙에 대해서도 우리 몸에 좋다 나쁘다 말들이 많아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건강한 양파즙은 한 포에 양파가 1개 이상이 들어가서 당과 칼륨도 약간 더 농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으면 하루에 한 포는 무난히 드셔도 되지만, 혹시 당뇨나 비만, 또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혈당이 좀 불안정하면 반포 정도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고, 아니면 껍질 차나 샐러드의 조합으로 바꾸는 편이 더 균형을 잡힐 수 있습니다. 배즙과 1:1로 섞어서 마신다는 방법은 당만 올라갈 수가 있어서 사실 권하지 않고요. 양파는 가격이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 어디에나 어울리면서 무엇보다 꾸준히 먹기 아주 쉬운 식재료죠. 그래서 그냥 반찬용의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에 혈관을 닦아주는 생활 약초라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고 드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장 보실 때 싱싱한 양파 몇 개, 갈색이 잘 오른 껍질까지 아깝지 않게 챙기셔서 우리 가족의 피 흐름을 부드럽고 또 하루하루를 더 맑고 가볍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